오늘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했습니다. 네, 임 전 차장 사법농단 사건으로 법정에서는 첫 피고인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한규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에서 연결이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기소했다, 재판에 넘겼다, 이제 첫 피고인이 되는 것인데 혐의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구속영장에 담겼던 내용을 공소장에 그대로 반영했다고는 합니다만 30여 가지의 혐의잖아요. 저희가 뭐 다 짚어볼 수는 없고 대표적인 혐의들 꼽을 수 있는 것들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공소장이 예. 무려 240페이지를 넘습니다. 아, 굉장히 많네요. 보통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장이 뭐 한 5페이지, 뭐 많아야 10페이지 내에서 예. 정해지는데 240페이지, 또 범죄 혐의로 다뤄지는 게 30여 가지라는 거는 예. 뭐 과거 지난 국정농단 사건 때 예. 뭐 전직 대통령들 수사 그 이상의 뭐 범죄 혐의를 검찰에서 지금 수사한 거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이 들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그만큼의 양이었나요? 그리고 그거 작았습니까? 현재 그 투입된 검사 수도 그 이상의 검사들이 지금 이번에요.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주된 30여 가지 범죄 혐의 중에서 예. 주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지난 정권 시절에 그 정권의 관심 사건에 대해서 예.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 재판에 지금 개입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예. 그 구체적인 유명한 사건들을 말씀드리면은 예. 뭐 얼마 전에도 그 논란이 되었던 이제 그 강제징용 사건, 예. 그리고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이라든가 예. 전교조 소송 사건, 예.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그리고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보도했던 예. 일본의 갓도 지구장 사건이라든가 네네네네. 다 정권의 어떤 밀접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와 이제 협조해서 예. 재판에 개입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임 전 차장이 기소가 되면서 사실은 다음 주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윗선에 대한 수사, 소환 조사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 같은 경우에도 좀 순조롭게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검찰은 지금 어느 정도 수사에 자신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전직 대법관이 검찰 수사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받은 경우는 예. 헌정사에 유례 없는 일입니다. 이미 지난 7일 날 차한선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를 받았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비공개 조사였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에서 오늘 다음 주 월요일 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 소환 조사하겠다. 이거는 그 언론에 공개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힌 거거든요. 예. 그럼 공개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그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예.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 예. 이런 자신감을 지금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임 전 차장의 경우에는 국정감사장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어서 이게 이제 오늘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검찰이 법사위에게 이제 고발을 요청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회가 이제 묵묵부답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째서 그런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일단은 국회에서 이제 증인이 유증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에 고발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임종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2016년 그 법사위 국정감사 때 예. 그 법원 행정처가 그 헌법재판소의 그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서 그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느냐.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렇죠. 밝혔는데 네네네.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문건이 발견된 겁니다. 예. 근데 국회에서 반드시 고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지금 이런 사법농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그 어떤 비판 여론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현직 판사들은 이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 탄핵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미 SNS에서는 실명이 여러 분 거론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저도 변호사로서 지금 같은 법조인이고 이번 사태에서 참담하게 느끼는데 예. 사실 그 대다수의 판사들은 공정하게 그리고 열심히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지금 일부 이제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히 고위직 그 법관들의 어떤 이런 사법농단에 대해서 굉장히 자체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안동지원에서는 예. 그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이미 논란이 되는 이런 어떤 헌법, 특히 사법권의 독립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법관들에 대해서 예. 이거 법관 대표회에서 탄핵 결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법관 탄핵이 쉽지 않은 거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법관 회의에서 대표 판사의 10명이 넘는 동의가 있어야 되면 이게 실제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절차가 굉장히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미 우리는 얼마 전에 이제
현직 대통령도 뭐 탄핵 결정을 했지만은 예. 이 법관 같은 경우도 헌법에서 신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국회에서 반드시 재적용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이전에 법관 내부에서도 좀 10명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예. 좀 신중론이 있습니다. 신중론이라는 것은 예. 일단은 재판 결과에서 유무죄를 지켜보자. 그러니까 그 국정농단에 관련된 판사 법관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좀 예.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있어가지고 네. 대표회의에서 이런 결의가 나올 것에 대해서는 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뭐 특별재판부에 대한 부분하고 재판 배당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이후에 이제 어디에 배당되느냐도 중요하고 누가 이것을 맡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단독 판사의 경우에는 제가 그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보통 경력이 10년에서 한 15년 된 판사님들이 맡게 됩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합의부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형사 합의부로 넘어갈 텐데요. 예. 그 아마 오늘 기소가 됐으니까 예. 아마 이제 법원에서는 내일이나 뭐 이렇게 배당을 할 겁니다. 예. 배당을 할 건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예. 이 관련된 법관들이 특히 전직 대법관들도 아마 머지않아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럼 이 재판을 하고 있는 법관들 중에서 예. 이런 전직 고위직 법관들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관련이 또는 있다거나. 이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다. 예. 이런 사람들은 재판을 하면 안 되는 거냐라는 상식적인 의문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런 법관들에 대해서는 좀 배제하고 예. 이 관련이 없는 법관들에게 대해서 무작위 좀 배당을 하면은 최소한의 형식적인 외관은 갖추는 거 아니냐. 예. 즉 이런 것은 그냥 사법부가 자정을 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예. 국회에서 여권 같은 입장에서는 못 믿겠다.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자. 근데 예. 이건 제1야당이 한국당이 지금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예. 당장 입법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예,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 주제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뉴스워치에서 굉장히 자주 다뤘던 내용인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체복무에 관련돼서 그 안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36개월이 유력하고 또 장소는 이제 합숙 근무가 가능한 교도소로 결정된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이 나왔으니 이제 뭐 어제까지 안이니까요. 근데 이 안을 두고 이제 뭐 논쟁이 뭐 아무튼 인터넷이나 뭐 오프라인 할 거 없이 굉장히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국방부가 이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근거는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현역으로 이제 복무를 하고 있는 어떤 그 일반 현역병들과의 형평성 문제. 예. 근데 사실 그거에 못지않게 이제 국민의 뭐 법감정 이 부분에서 예. 어떻게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뭐 현역 복무보다는 좀 장기간으로 예. 그리고 뭐 현역 갔다 오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일단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 예. 군데 몰아서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가장 합숙이 가능한 곳이 교도소.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감안해서 정한 것이 36개월과 그 합숙이 가능한 교도소로 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 형평성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감안해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을 짜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징벌적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를 두고 좀 갑론을박도 있다고 해요. 네, 그 인권단체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예. 그 보통 과거에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 실형 선고를 할 때 보통 이제 법원에서 1년 6개월 선고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 삼는 것은 그 선택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무할 수 있는 장소가 왜 교도소 하나냐. 예. 다른 곳을 또 한번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예, 있는데 예. 근데 아무래도 지금 현실적으로 남북 대치 형국이고 네. 더 중요한 것은 그 뭐 2배라고 하지만은 예. 사실은 뭐 해군이나 공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공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22개월이라고 한 몇 년 내에 정해지는데 예. 2배가 아니라 한 1.5배 좀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1.5배에서 2배 사이가 되기 때문에 예. 이 기간은 문제될 것 같지 않고요. 이 예. 장소도 교도소라고 하지만은 예. 이분들이 이제 교정 행정을 도와주는 거고 예. 사실 뭐 교도소라고 폄하하면은 지금 교정국에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그럼요. 비하적인 발언이 될 것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예. 이게 교도소가 대부분 도시 인근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군대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뭐 휴가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자유롭고 예. 또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집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무를 마치면 뭐 예비군 같은 경우는 제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럼 바로 민방위로 편입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큰 혜택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크게 형평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이제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신 이 안에 대해서 뭐 흡족하지 않은 그런 인권적인 좀 대체 복무제를 촉구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는 실제 교정 시설로 만약에 장소가 이제 선택이 되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무엇을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나온 안만 놓고 보면 일단 의견이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절충이 가능할까요? 이제 그 반대를 하는 분들과 이 안을 만약 국방부가 이제 유지를 하겠다면 절충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36개월이 돼서 그 좀 너무 길다 하는 인권단체 입장도 또 1년 또 수긍할 만합니다. 예. 다만 이제 국방부라든가 또 대다수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예. 진짜로 집총을 거부하는 그 본질적인 양심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인권은 존중할 뭐 수용할 수 있는 의사가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우려되는 것은 가짜 양심. 예. 진짜로 군대를 면탈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런 합리적인 의혹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런 데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예. 이런 심사가 과연 공정하게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느냐. 물론 이제 한 5년, 10년 시행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당장 첫 시행이니까 예. 첫 시행이니까 어느 정도 기간의 장기간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 안까지 오늘 김한규 변호사와 이슈를 놓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